도안고 3학년 수특 6강의 4번 보겠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그리고 보충을 하려고 했는데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꼭 나 모르게 누가 와서 몸을 진짜 후드려 팼나 싶을 정도로 근육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자려고 했는데도 막 약을 먹고 했는데도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막 안 아픈 데가 없어갖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시험 치기 전이나 시험 끝나고 나서 꼭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셨죠? 자, 이 글은요, 문학과 상상력에 관한 글인데요. 이게 그냥 읽을 때는 그렇게 딱히 어려운 단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읽히는데 이게 뭔 말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지문은 문학을 읽으면 우리가 그 상상력이 딱 켜지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각이라는 개념과 상상력을 대비시키면서 설명하는 구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일단 문장이 엄청 길죠. 근데 이럴 때는 아마 뭐 겁먹을 필요 없고 그냥 수식어구가 더럽게 많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어가 지금 이 문장에서 핵심이 누굽니까? 주절이 얘예요. We activate our imagination입니다. 요거 말고는 다 지금 수식어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가봅시다. In the escape. 자, 그 탈출구 안에서 어떤 탈출구냐면요. 자, reading literature provide. 이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됐습니까? 뭘 제공하냐면요. 어떻게 제공하냐면 through vicarious. 요거가 이게 대리의란 뜻이죠. 자, 대리동일시를 통해서 그리고 and comparison 비교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그 탈출구 안에서 자, 뭐와 제공을 하냐면요. with other lives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 그리고 다른 장소 그리고 다른 시대의 그런 시대에서의 대리 동일시와 그 다음에 비교를 통해서 이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탈출구 속에서 we activate 우리는 뭘 하냐면 활성화시킵니다. our imagination 그 상상력을 활성화시켜요. 여기까지는 됐나요? 이 대리 동일시가 뭐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요. 그거야. 여러분이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주인공이 고백하는 장면에서 막 내 심장이 두근거린 적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도 아닌데 내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거. 요게 대리로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동일시하는 것. 이게 대리 동일시입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 읽을 때 내가 마법사가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지금 호그와트에 와 있는 그런 느낌. 요런 게 다 그 대리 동일시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리 동일시를 하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상상력을 켠대요. 그렇지? 그 상상력을 키는데 그 상상력이 뭐냐면 하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건 제가 그 문법 설명할 때 다시 할 건데요. 요 커마가 동격의 커마이고요. 그 다음에 이 that은 여러분이 커마 that만 나오면 진짜 막 경기 일으키듯이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커마 that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암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단편적인 부분만. 자, 요 that은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계속정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커마 that이 괜찮아요. 여기서는. 자, 요 that은 지시 형용사이고요. 형용사니까 누구를 꾸미겠어? 명사를 꾸밉니다. 요렇게. 그때 요 that은 그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뒤에가 상상력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상상력이 뭐냐면 유일하게 인간만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야. 되죠? 그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explore
탐색하는 능력이래. 뭘 탐색하죠? An alternative set. 그러니까 대안적인 세트. 그러니까 일련의 대안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그다음 경험들을 탐색하는 능력.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 무엇이다? 상상력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상상력을 설명한 겁니다. 되셨죠? 자, alternative는 대안적인. 자, 이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경험이냐면 이러한 것들요. 자, that are outside.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뭐의 바깥에 있지? Our present environment. 그러니까 현재 우리 환경의 그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아이디어나 경험들. 자, 그리고 어떤 거 that may not even be real. 그러니까 심지어는 실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실제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경험을 탐색하는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만 가지고 있다? 인간만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상상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단어를 조금 볼 건데요. 여기에서 이 vicarious가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요거는 뭐로 바꿔 쓰시면 안 되냐면요. direct로, 그러니까 direct, 이 직접적인 이란 단어로 바꿔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vicarious는 대신하는 거예요. 됐어? 네. 그 다음에 그 문법을 이제 봐야 되겠죠? 자, 문법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요 관계대명사, 그 다음 얘도 관계대명사입니다. 요 세 개는 관계대명사예요. 뒤에가 원래 provide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생략이 되죠. 못 관대입니다. 못 관대는 뭐도 가능하지 생략도 가능하더라. which 써도 상관없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애가 커마 대시 계속적용법이 아니라는 것. 됐어? 자, 그래서 that만 보고 또 막 커마 which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진짜 날아간다. which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요 대세는 다 각각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주관대여서 수일치 봐야 되겠죠? is를 쓰시면 안 된다. are 써야 되고요. 밑에 것도 주격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문학은 어때요? 문학 읽기는 뭐 한다고요? 대리 경험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대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 근데 이 대리 경험은 뭐를 일으키지? 이 대리 경험을 하면요. 상상력을 활성화시켜요. 상상력을 활성화시키더라. 그럼 이 상상력은 무엇인가? 이 상상력은 현실 바깥에 있는 밖의 세계를 탐색하는 거죠. 내가 조선시대에 가본 적이 없는데 조선시대를 내가 알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 소설을 읽고 이러면서 탐색하는 유일한 누구의 능력이죠? 인간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인간적 능력이다. 됐습니까?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빼먹은 게 없나요? 그 다음에 단어를 activate도 좀 볼게요. 요거 활성화시킨다잖아요. 그치? 요 활성화시킨다에 누구를 쓰시면 안 되냐면요. suppress. suppress가 뜻이 뭐죠? 억누르다죠. suppress. 요거 쓰시면 안 됩니다. 되지? 또 alternative도 좀 볼까요? 요거 대안적인인데요. 요거는
대체의 substitute로 바꿔 쓰시는 건 괜찮아요. substitute 요걸로 바꿔도 괜찮다. 됐습니까? 네, 요러면은 지금 1번 문장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했어요? 진짜 여러분 얼굴 표정이 보이질 않아서 혹시나 이거를 듣고 선생님 그래도 모르겠어요 하는 것은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as opposed to perception. 자, as opposed to는 뭐뭐와는 반대로죠. 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요. unlike랑 그 다음에 in contrast to 그리고 요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올 겁니다. 자, 지각, perception이 지각이죠. 지각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지금 여기도 두 번째 문장도 수식어구가 되게 길죠? 주절은 요겁니다. The process is reversed예요. 자, 그럼 우선 어쨌든 지각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지각이 뭐냐면 receives 받고요. 정보를 받고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고요. 뭐로부터? From the outside world. 그러니까 바깥 세상으로부터 됐습니까? 요 대시는 다 여기서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바깥 세상의 그런 자극이 뭐냐면 바깥 세상에서 그 예시가 정보가 뭐냐면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모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And find 찾는데요. 뭐를? 의미를 찾는다. 어디에서? 그것 안에서. 다시 예시를 들 거예요. 석양이라든지 교향곡이라든지 집과 같은 그런 의미를 찾는 지각과는 반대로 되지? 제가 아까 전에 지각과 그 상상력을 대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지각과는 반대로 뭐냐? 상상력은요. The process, 그 과정이 역전이 된다. 그 과정이 반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빛을 보고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인 빛을 보고요. 아, 저거는 석양이구나 라고 내용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요. 저거는 교향곡이야. 그 다음 형태를 보고 저거는 집이지. 이렇게 의미를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상상력은 반대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상상력은 뭐다? 기억 속에 어떤 석양이나 기억 속에 여러분이 들었던 그런 교향곡, 기억 속에 그런 집, 이거를 보고 이거를 상상을 먼저 내부에서 하고 이 상상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상상력이 소리로 변형이 되고 선셋이 석양이 빛으로 번역이 되고요. 교향곡이 소리로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집이 형태로 번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급식실에 들어갔어. 그랬는데 마라탕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이 외부 자극이 지금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오늘 점심은 마라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집에 가서요. 여러분이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와 DM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야, 우리 나중에 마라탕 먹으러 가자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문자를 쳤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마라탕이라는 문자를 보면 이제 뭘 한다? 여러분이 그 기억 속에서 맞아, 오늘 우리 마라탕 먹었지 학교에서. 그러면서 이제 뭘 떠올려? 기억 안에서 그 마라탕 먹을 때 학교 급식실에 그런 환경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상은 어때요? 여러분의 그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억에서 떠올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상은. 됐습니까? 그 얘기예요. 자, 문법을 조금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문법 보고 가야 될 것은 주격관계대명사 병렬구조입니다. 여기에 우리 아까 제가 해석하면서 봤던 것처럼 얘랑 병렬구조라는 것. 그 다음에 수동태죠. 그 과정이
역전되어진다. 수동태로 쓰인 것. 그래서 주관대는 항상 뭐 하라고 했죠? 선행사와 수일치를 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 단수 동사로 쓰였죠. 그 다음에 바뀌어졌다. 수동태 오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단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어가 여기서 reversed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reversed는 뭐로 바꾸시면 안 되냐면요. 얘가 역전된, 뒤바뀐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일한이라는 의미인 identical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유지된, maintained 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perception과 imagination이 지금 대조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가 자리가 바뀌어서도 안 돼요. 위치가 바뀌어서도 안 돼. 여기에 imagination이 오고 여기에 perception이 와서도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혹시나 이 정보를 찾는다가 무슨 뜻인지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정보를 찾는다라는 말은 정보를 해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하게 찾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정보를 해석하다. 그 다음에 그걸 안 봤네요. 요거 대명사요. 요 이시 가리키는 것은 누구냐면 정보입니다. 정보. 외부 세계, 세상으로부터의 정보를 말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2번 정리해볼까요? 자, 지각. 그 다음에 뭐를 상상. 아이고, 어디고. 대조 구분하셔야 되고요. 지각은 뭐였어요? 바깥에 그런 자극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바깥이 안으로. 그러니까 정보를 바깥에서 그 자극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정보를 수신을 하고 이것이 어디로? 우리 안에서 의미를 생성하더라. 였는데 상상은 반대라고 얘기했죠. 아까 reversed라고 했잖아요. 얘는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기억에서 뭐뭐가 있었지 하면서 안에서 상상을 하고요.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됐냐?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 한다고?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됐어?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네, 문장 요 3번은요. 상상은 역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문법도 중요한 게 들어 있으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맨 앞 중괄호 부분 요거가 이제 분사 구문이죠.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 되지? 자, 그러면 얘가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translate A into B 요게 뭐예요? A를 B로 번역하다잖아요. 자, 뭐를 번역하면서예요? The word 단어를 번역하면서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읽는 단어를 뭐로 번역하면서야 what they signify. 요 what은 문법 할 때 하겠지만 관계대명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They signify.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하면서 의미하다. 자, we populate. 우리는 자, 이 populate은요. 살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동사로 쓰일 때 살다 거주하다인데요. 여기서는 채우다, 가득 채우다입니다.
우리는 채운다. 뭐를? An inner world. 내면의 세계를 채운대요. 어떤 세계냐면 이러한 세계지. 자, in which imagery. 요가 그냥 이미지라고 심상인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가 뭐 되어지는 생성되어지는 만들어지는 그런 내면의 세상을 채운다. 뭐로부터 만들어지냐면요. From the memory. 기억으로부터 만든대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지금 해석했는데 이해가 됐어? 자, 지금 여기에서 번역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translating. 이 번역하다는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훨씬 좀 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예시가 나오겠지만 house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집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집이라는 단어를 읽는 순간 어떤 사람한테는 어릴 때 살던 집, 저한테는 우리 강아지들이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이 주택, 요게 떠오를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할머니 집이 생각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도 사람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사람마다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되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고 그 이미지들로 내면 세계를 채우는 겁니다. 되지?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이 4번에서 예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어떤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까? 자, 문법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요. 분사 구문, 원래 요 문장은 뭐였냐면 주어가 we죠. 네, 뭐 as we translate. 자, 요 문장이었어요. 근데 접속사 없애고 주어가 같은 거 비교를 해서 주어가 같아서 종속절에 주어 없애고 그 다음에 시제를 비교해서 시제가 같으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죠. 그래서 translating입니다. 그러니까 이 translate 번역을 누가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관계야? 능동관계죠. 능동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쓰시면 안 되냐면 translated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수동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ing를 쓰셔야 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목관대가 생략됐습니다. 목적어가 원래 여기 뒤에 있어야 되는데 목관대 생략이 됐다. 그 다음에 요 what은요. 관계대명사 what이죠. 이 관계대명사 what은 좀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로? 전치사에 목적으로 와 있다. 자, 얘도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어가 모자라죠? 되지? 자, 그러면 이 what 대신에는 누구를 쓰면 안 됩니까?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선행사가 없다. 그리고 누구도 안 된다? 접속사 that도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뒤에가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접속사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y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겠네요. 요 they는 누구냐?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 자, they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앞에서 나와 있던 the words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내면의 세상을 가득 채운다라는 얘기야. 자, 이 in which는요. 우리가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래서 주어 수동태라서 지금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문장이 맞기 때문에 누구는 쓰면 안 되겠어요. which만 혼자 덜렁 나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누구랑 같으니까 관계 부사랑 같으니까요. 앞에가 또 world로 장소네요. 그치? 그래서 얘는 뭐로도 바꿀 수 있냐면 where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어? 네. 그래서 문법을 봤고요. 뭐 딴 거? 단어를 그러면 좀 볼까요? 요 단어가 populate 채우다인데 뭐로 쓰시면 안 되겠어요? 비우다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그 비우다가 empty입니다.
요걸로 안 쓰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signify가 의미하다잖아요. 얘랑 바꿀 수 있는 건 뭐 당연히 mean도 되고요. 그 다음에 denote 요걸로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됐어? 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까요? 3번은요. 단어를요. 번역을 하잖아. 번역을 하면 뭐가 돼? 이미지가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마라탕 단어를 듣고 나서 니네가 우리 급식실에서 점심 때 먹었던 그 마라탕 어떤 그 급식실의 풍경이라던가 마라탕의 맛 이런 게 기억이 나겠지. 그치? 그래서 이미지 생성이 되더라. 근데 그 이미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출처가 어디냐? 어디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억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4번 볼까요? 이제 예시를 듭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read, 우리가 읽어요. 집을 읽으면 그러면 뭐 한다? picture, 집을 읽고 나서 picture, 상상을 한대. 뭐를? representation, 뭐 요거가 형상인데요. 표상, 뭐 형상인데 그냥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를 상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의 이미지를? Of a house from memory. 그치? 각자의 그런 기억으로부터 집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을 한다. 되지? 만약에 30명이 집이라는 단어를, house라는 단어를 읽었어요. 그럼 30명 각자가 기억이 다 다르기 때문에 30개의 뭐가 나오는 거야?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됐어? 네. 뭐 4번은 그냥 예시니까 문법도 딱히 뭐가 없고 그냥 병렬이었다라는 거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picture는 영어는 자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picture가 명사로 쓰이지만 얘가 동사 자리에 있으면은 걔는 동사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뭐 상상을 하다, 마음속으로 그리다. 됐습니까?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it is our imagination. 자, 이제 5번에 문법이 되게 중요한 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그러면 이때 강조 구문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it 비동사와 that 사이에다가 집어넣은 거지. 해석을 어떻게 하죠? 바로 이거다. 이거 한 것은. 자, 그럼 바로 상상력이다. 자, 뒤에는요. 동격이 나왔고요. 그냥 imagination을 꾸며줍니다. 자, 이 상상력이 뭐냐면 the complex interweaving. 자, interweaving은 그 weave가 실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을 엮는 거. 요거가 얽힘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얽힘이 상상력이라는 거야. 누구의 얽힘이? 지각과 그 다음에 기억의 얽힘이, 복잡한 얽힘이 상상력이래. 그러니까 바로 그 상상력은 뭐 때문이다? 뭐가 상상력이에요? Literature activates. 그 문학이 활성화하는 것은 바로 상상력이다. 근데 그 상상력은 복잡한 얽힘이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얽힘이야? 지각과 기억에. 됐습니까? 그리고 이 상상력은요. 방출합니다. 방출을 한다. 분사 구문이고요. 뭐를 방출하냐면 latent. 이 latent는 그 잠재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재된 그런 창의력을 방출한다. 어떤 창의력이냐면 이러한 창의력이죠. 원래 please가 타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만 그냥 목적어를 일반적인 것이다 보니까 그냥 이 필자는 생략을 해놓은 거예요. 되지? 그래서 이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까 어떤 창의력이에요? 어떤 잠재된 창의력입니까? 기쁘게 하는, 우리를 뭔가 기쁘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잠재적 창의성을 뭐한다? 방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문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조 구문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our imagination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literature activate our imagination 요거였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동사랑 그 that 사이에 들어갔다라는 것. 그리고 이 our imagination이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도 바꿀 수 있냐면요. which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어? 자, 상상력이 방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능동 관계예요. 그래서 ing 꼭 써주시고요. ed 안 쓰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는 거랑. 그럼 단어를 조금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latent가 나오는데 요거가 잠재된, 그러니까 잠재됐다라는 말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잠재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는 안 되냐면요. 명백한이라는 obvious 요런 게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백한 것은 겉으로 완전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아이고. 자, 그래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정리를 해볼게요. 5번은 뭐였어요? 상상력은 뭐라고? 지각과 그 다음에 뭐의 얽힘이에요? 기억. 기억의 얽힘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The writer may provide 그 작가는요. 뭐 할 거야? 그 may provide 제공할 수는 있어요. 뭐를? 설계도를요. 청사진, 설계도라고 하죠. 이거를 설계도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하지만 the reader will 이 독자는요. 짓습니다. 그 문학에 많은 방들을 지어요. 그리고 마치 누구처럼 like any satisfying occupation 뭐처럼이야? 어떠한 만족스러운 occupation이 직업이란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선 직업이 아니에요. 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만족스러운 활동처럼 되지? literature 이 문학은 gratifies 충족시킵니다. 뭐를 충족시키냐면 our imaginative and creative ability 요거를 만족시킨대요. 상상적이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그런 능력을 만족시킨다. 해석은 됐습니다.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6번이요. 딱 되게 비유 표현이 멋지게 들어갔죠. 작가는 설계도라는 거야. 설계도가 뭐예요? 건물을 짓는데 그 도면 아니야? 그럼 그 설계도만, 그 뼈대만 딱 주면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건 누구라고요? 독자라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개의 30명이 요 설계도를 받았다면 그 30명이 그 읽으면 독자가 30명이면요. 각자 다른 방을 자기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만드는 거죠. 30개의 다른 방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 메인은요. 조금 특이한데 설명을 근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냥 흘려만 들으세요. 메이가 뭐뭐 할 수 있다 지금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양보로 쓰인 건데요. 이렇게 양보로 쓰인 이유는 뒤에 나와 있는 벗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작가가 설계도라는 얘기예요. 작가가 설계도를 제공을 하면은 진짜 방을 짓는 것은 시공업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누가 한다? 독자들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단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gratify가 충족시키다 이고요. 여기에다가 누구는 쓰시면 안 되냐면 gratify
아이고 죄송해요. 똑같은 걸 쓰고 있네. 그 뭐를 suppresses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frustrate 같은 거 있죠. 좌절시키다. frustrate 이런 것도 쓰시면 안 되겠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까요? 작가는 뭐하지? 설계도를 제공합니다. 요거를 제공하고요. 독자는 뭐하지? 독자는요, 방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 설계도를 제공한다라는 것은요, 수동적인 겁니다. 근데 독자가 자기들 그 기억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것은 뭐다? 능동적인 행위예요. 되지? 그리고 얘네 둘이가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작가는 설계도를 제공하고 방 짓는 것은 독자의 목. 되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이 독자가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능동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독자의 주관적 그 경험, 그 다음에 기억을 활용하는 거죠. 활용해서 뭐 하는 거라고? 텍스트 의미를 형상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형상화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는요, 문제 나올 걸 좀 봐야 되겠네요. 근데 문제 나올 게 꽤 있겠는데. 우선은 여기에 뭐 imagination 요거가 빈칸으로 뚫릴 수 있다라는 것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왜 저러지 제가? The process is reversed. 네, 요거가 그 과정이 역전이 되어진다. 요 부분도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요거 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the reader build 요거요. 요것도 함축 의미로 나오기 좋을 것 같고요. 빈칸으로도 나오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개가 자고 일어나서 지금 주인은 아파서 잠 한숨 못 자는데 지는 꿀잠 잤어. 얘가 저희 집에서 지금 제일 나이가 막 16살이거든요. 제 기분 좋아서 혼자서 되게 얄밉네. 네. 아이고 그 수달처럼 발 막 흔들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함축 의미나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단어 있잖아요. 요것도 다 반의어로 나오기가 좋기 때문에 아이고 저 할아버지 요거 반의어 아이고 다 단어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다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아파가지고 쟤들도 아프고 나도 골골대고 쟤도 골골대고. 됐나요 여기까지? 네. 혹시나 기억이란다. 저 모르는 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저한테 꼭 질문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뒤로 넘기셔서 잠깐 퍼즈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죠.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믿고 안 그런 애들도 있는 걸 알지만 자,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상상력은 현실의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대안적인 세계를 탐구하게 해주는 인간의 독특한 인지 능력이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그 물리적 제약, 뭐 시간이나 공간이나 뭐 그런 거 다 넘어서서 대안적 세계,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죠. 대리 동일시를 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상상력은 뭐 한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인 거죠. 그래서 true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학을 읽을 때 우리의 뇌는 외부의 감각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처리합니다. 그 마라탕 냄새를 맡기 싫다고 해서
안 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도출하는 그런 일상적인 인지 메커니즘, 요거가 지금 지각이에요. 지각을 그대로 반복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반복하지 않죠. 역전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false입니다. 자, 3번. 독자가 그 문학 작품 속 어휘를 유의미한 심상으로 변환하는 과정. 전적으로 작가가 텍스트에 묘사한 시각적인 정보, 아까 하우스면은 딱 그 집으로만 번역을 하나요? 그게 아니라 각자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집을 떠올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false입니다. 자, 문학적 경험에서 작가와 독자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작가는 뭐였지? 청사진을 주고요. 설계도를 제공. 그 다음에 독자는 뭐합니까? 방을 시공하는 것. 독자는 주어진 텍스트의 뼈대를 바탕으로 뭐한다? 자신만의 심상을 엮어내는 거야. interweaving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능동적인 주체다. 네, 맞습니다. 요거는 true. 자, 문학이 독자에게 지적 쾌감을 제공하는 궁극적인 이유, 충족시키는 이유가 뭐다? 텍스트를 통해서 타인의 삶을 완벽하게 복제를 하고 모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요거는 false가 되겠다. 자, 그러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뭐가 가장 적절합니까? 뭘까요? 4번이 정답 돼야 되겠죠. 그 내면의 창의성을 활성화시키는 거야. 지금 뭡니까? 그래서 the reader's role, 역할, 뭐로서의 co-builder죠.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그러니까 그 공동 건축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학의 공동 건축가로서의 독자의 역할입니다. 4번이 정답 돼야 되겠네요. 네. 좀 정신 차리고 그 최대한 집중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진짜 뭔 정신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제가 설명이 틀린 것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꼭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7강의 1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습 꼭 하셔야 돼요. 고생했습니다.